안녕하세요. 전기기능사의 첫 번째 과목인 전기이론을 설명하게 된 조은비입니다. 전기이론 과목은 전기기능사 자격증이든 전기 분야의 공무원, 공기업 취업에서도 가장 기본이자 기초가 되는 과목이기 때문에 탄탄히 짚고 갈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 전기이론 과목은 17강 정도로 구성될 예정이고, 오늘은 그 중에서도 첫 번째, 전기의 본질과 정전기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2에서 3페이지를 먼저 펴주시기 바랍니다. 물질의 구성. 모든 물질은 물질을 구성하는 최소 단위이자 기본 입자인 원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원자는 하나의 원자 핵과 그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전자로 또 이루어져 있죠. 원자 핵과 전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원자 핵은 전하를 띠지 않는 중성자와 양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양성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를 간단한 그림으로 살펴보면 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양성자와 중성자가 서로 붙어 있는 것이 지금 원자 핵이고, 그 원자 핵 주변을 전자가 둘러싸여서 궤도를 돌고 있는 것을 그림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양성자와 전자는 전하량이 보시다시피 크기는 같지만 부호가 서로 반대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양성자와 전자의 수가 같으면 원자의 전기적 성질은 중성이 되겠죠. 질량을 한번 볼까요? 질량에서 양성자와 중성자의 질량은 서로 거의 유사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와 반면에 전자는 양성자 또는 중성자에 비해서는 한참 못 미치는 정도라는 것을 볼 수 있죠. 왜냐하면 여기 전자의 경우에는 마이너스 31제곱이지만 양성자 또는 중성자는 마이너스 27제곱이기 때문에 앞에 숫자와는 상관없이 어쨌든 뒤에 있는 제곱의 수가 더 작은 전자가 질량이 훨씬 작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양성자와 중성자의 질량은 거의 서로 비슷하고 전자의 질량은 이에 비해서 약 1840배로 매우 작다라고 정리하겠습니다. 양성자는 양의 전기를, 또 전자는 음의 전기를 띠고 있으며 두 전하량 크기 자체만 봤을 때는 같습니다. 어떤 내부에 양성자와 전자의 수가 같을 때 평상시에 안정적인 상태의 경우에서는 전기적으로 중성인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전기는 어떻게 발생하게 되는 것일까요? 전기의 발생 원리를 이해하려면 원자가 어떤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913년 보허가 제시한 원자 모형에 따르면 원자의 중심부에는 원자 핵이 있고 그 주위를 전자가 둘러싸고 있는데, 이 전자는 에너지 준위에 따라 일정 궤도를 돌고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궤도에는 2개, 두 번째 궤도에는 8개, 또 세 번째 궤도에는 18개 등 일정 궤도에 최대 수용 전자 개수가 있고, 이 개수에 따라서 전자가 원자에서 필요한 전자 개수만큼 채워져 있는 꼴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오늘은 이 중에서도 나트륨 Na의 원자 모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트륨 Na의 원자 모형에서는 총 전자가 11개 필요한데요. 그래서 지금 10개이기 때문에 세 번째 전자 궤도에 전자를 하나 더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가장 바깥쪽에 있는 전자를 우리 최외곽 전자라고 합니다. 최외곽 전자는 원자 핵을 둘러싸고 있는 전자 궤도 중 가장 바깥쪽에 있는 전자가 되겠습니다. 자, 이 최외곽 전자에
에너지를 한번 인가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원자가 에너지를 받으면 최외곽 전자가 밖으로 빠져나가게 되는데 자유를 얻었다고 해서 자유전자라고 이름을 붙여보겠습니다. 더 이상 원자의 구속력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전자를 자유전자라고 하는 것이죠. 이 나트륨의 경우에 지금 전자가 하나 빠져나갔으니 양성자는 현재 안에 11개가 남아있을 것이고 전자는 하나가 빠져나갔으니 총 10개가 남아있는 셈입니다. 즉, 양의 전기를 띠고 있는 양성자의 개수가 음의 전기를 띠고 있는 전자의 개수보다 더 많기 때문에 이는 양의 전기를 결국 가지게 되는 거죠. 만약에 다른 물질에서 양성자의 숫자보다 전자의 수가 더 많았다면, 즉 에너지를 방출하면서 전자가 원자 안으로 들어오게 되고 전자의 개수가 양성자의 수보다 더 많아지게 되는 경우에는 음의 전기가 더 강해졌으니까 결과적으로 음의 전기를 띠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어떤 에너지, 외부 영향에 의해서 전자를 잃거나 얻으면서 양의 전기 또는 음의 전기를 가지게 되면 이러한 현상들로 인해서 어떠한 전기적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경우처럼 어떤 외부로 인해서 전기적 선지를 가지게 되는 것을 대전이라고 합니다. 다음을 한번 살펴볼까요? 도체와 부도체입니다. 전류가 잘 흐르는 물질을 우리는 도체라고 합니다. 전선과 같이 대표적으로 도체를 많이 사용하는 것은 구리가 있겠습니다. 이 외에 전류를 잘 전달하지 못하는 물질은 우리 부도체라고 부릅니다. 많은 절연체에서 부도체를 사용하죠. 절연체 또는 부도체를 비슷한 용어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절연체의 의미를 보면 절연체는 도체나 전기 소자로부터 전기를 차단하는 물체인데 어쨌든 부도체가 전류를 잘 전달하지 못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절연체로도 사용할 수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 유리, 에보나이트, 고무, 나무, 수소, 헬륨 등이 있는데 고무를 흔히 많이 볼 수 있을 것으로 우리 흔히 많이 볼 수 있죠. 다음 세 번째 한번 볼까요? 반도체입니다. 반도체는 도체 또는 부도체의 중간적 성질을 가지고 있고 빛을 쏘여준다던가 불순물을 추가한다던가 특정한 조건을 인가하게 되는 경우에 전기가 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게르마늄이나 규소, 저마늄을 많이 사용하죠. 초전도체에는 특정 온도에서 전자의 이동을 방해하는 성질이 없어진다. 즉 전류가 굉장히 잘 흐르게 되는 것이죠. 마이너스 273도에서 전류가 굉장히 잘 흐르게 되는, 즉 저항이 거의 없어서 전류가 제일 잘 흐르게 되는 물질을 우리 초전도체라고 부릅니다.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우리 문제로 한번 확인해 볼까요? 핵심 유형 문제 페이지 2에서 3페이지에 있습니다. 1번, 정상 상태에서 원자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동그라미 1번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양성자와 전자의 극성은 반대이다. 맞는 말이죠. 극성은 서로 반대입니다. 양성자는 양의 전기, 전자는 음의 전기. 2번, 원자는 전체적으로 보면 전기적으로 중성이다. 네, 평상시에 에너지가 가해지거나 흡수되지 않은 경우 중성 상태를 가지게 되겠죠. 맞습니다. 다음 세 번째, 원자 내에서 전자의 수가 양성자보다 많으면 양의 전기로 대전된다? 맞을까요? 네, 아니죠. 전자는 음의 전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음의 전기로 대전이 되겠습니다. 4번, 양성자 한 개가 가지고 있는 전기량은 전자 한 개가 가지고 있는 전기량과 크기가 같다. 네, 크기는 같고 부호는 반대입니다. 이 경우에는 지금 맞는 선택지가 되겠습니다. 답은 3번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2번, 물질 중 자유전자가 부족한 상태를 일컫는 말은?
양성자의 수가 전자의 수보다 더 많은 상태가 되겠네요. 즉, 양의 전기가 더 많기 때문에 답은 2번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기출문제입니다. 2019년 1번, 제1회에 있는 1번 문제고요. 교재는 327페이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원자의 구속력에서 벗어나서 물질 내에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자유를 찾은 입자라고 해서 자유전자라고 부르죠. 답이 3번으로 체크가 되겠네요. 네, 여기까지 본 문제들은 가볍게 볼 수 있는 문제들이었습니다. 나오면 꼭 맞춰야 하는 기본적인 문제고요. 점점 더 어려워지기 전에 이런 기본적인 문제들을 꼭 짚고 반드시 맞을 수 있게 체크하고 넘어가야겠습니다. 이번에는 정전기 현상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교재 4에서 5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정전기 발생 원리. 연속적으로 흐르지 않는 연속적으로 흐르지 않는 전기를 우리 정전기라고 합니다. 반면에 연속적으로 흐르는 전기는 그러니까 움직일 동을 사용해서 동전기라고 하죠. 그래서 정전기는 흐르지 않고 일시적인 현상으로 발생되는 전기고, 동전기는 어떤 전원을 가해주는 방식으로 전기가 일정하게 계속 흐르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전기적으로 중성이었던 물질이 외부에 의해서 양 또는 음의 전기를 띠게 되는 현상. 우리 이거 앞에서 배웠죠? 대전이라고 했습니다. 대전이라고 하면 중성이었던 물질이 전기를 띠게 되는 것을 말하고, 또 이렇게 전기적 성질을 띠게 되는 물체를 우리 대전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전에 의해서 전기적 성질을 띠게 되는 물체를 대전체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대전에도 서열이 있는데요. 플러스 성질을 더 많이 갖게 되는 경우와 음의 전기를 더 많이 갖게 되는 경우에 그 순서가 어떤 서열화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어떤 상아와 솜을 서로 문지르는 경우, 마찰을 많이 시켜주는 경우, 상아는 비교적 더 많은 양전기를 띠게 되는 경우고, 솜의 경우는 음의 전기를 더 많이 갖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두 물질을 매칭시켜서 서로 접촉을 시키거나 마찰을 시켰을 때 하나는 플러스극, 하나는 마이너스극을 갖게 될 텐데, 그 서열을 정리해 놓은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살펴볼까요? 어떤 폴리에틸렌과 같은 플라스틱 막대와 양모와 같은 털가죽을 서로 가져다 놓고 마찰을 시켜본 경우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마찰을 시켜놨더니 폴리에틸렌은 조금 더 많이 플러스 전하를 가지게 되고, 양모와 같은 털가죽은 음의 전기로 대전되는 경우, 이렇게 플라스틱은 양전하로 대전, 또 털가죽은 음전하로 대전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정전기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정전기가 발생되어서 전기적 성질을 가지게 된 어떤 물체, 즉 대전체에서 전기적 성질을 없애고 싶은 경우, 대전체에 들어있는 전하를 없애고 싶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경우에는 접지를 해줘야 합니다. 대전된 물질을 접지시켜줘야 합니다. 지구는 아주 큰 부피를 차지하고 있죠. 우리가 지금 딛고 있는 땅도 우리 몸으로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아주 큰 부피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전하든 흡수를 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땅의 전기를 흘리는 경우 이 전하들이 모두 다 흘러가기 때문에 흡수가 되기 때문에 0이 된다고 우리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땅의 전위는 0이라고 하고, 우리 그것을 ground라고 해서 GND라고 사용합니다. 그래서 대전체에 들어있는 전하를 없애기 위해서 우리는 접지를 시켜주는 것이고, 이것은 땅과 대전체를 연결시켜주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전기적으로 중성인 도체에 대전체를 가까이 대었더니 중성이었던 물체가 한쪽은 플러스극, 한쪽은 마이너스극으로 전기가 유도되는 현상이 발생되는데요. 우리 이런 현상을 정전 유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이해가 안 가는 학생들을 위해서 우리 한번 그림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유리병 안에 얇은 금속판을 두고 위쪽에도 금속판을 한번 가져다 두겠습니다. 이 경우 양으로 대전되어 있는 대전체를 유리관에 가까이 대어 볼까요? 그랬더니 이 양의 성질에 이끌린 음의 전기가 금속판 위쪽으로 다 대전이 될 거고요. 음의 전기가 위에다 대전되었으니, 즉 전자가 위쪽으로 이동을 하였으니 밑에 있는 금속판은 상대적으로 전자를 잃은 셈이나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즉 밑에 있는 금속판은 양의 전기가 더 많이 몰리게 되겠죠. 그래서 양의 전기가 몰리면서 이 금속판이 떨어져 있다가 서로 이렇게 벌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우리 이러한 현상에서 정전 유도를 알 수 있는 것이죠. 즉 전기적으로 중성이었던 유리병에 있는 금속판이 양전하로 대전되어 있는 막대에 의해서 한쪽은 음으로, 한쪽은 양으로 이렇게 대전되어 있는 현상, 유도되는 현상을 정전유도라고 합니다. 정전기 성질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접지된 금속에 의해 대전체를 완전히 둘러싸서 정전유도로 차단하는 것, 우리 이런 것을 정전기를 차단하고 폐쇄했다 라고 해서 정전차폐라고 합니다. 전기를 외부와 차단하고 폐쇄했다 라는 뜻이죠. 예를 들어서 측정기를 사용하여 전압 또는 전류를 측정하는 경우에 외부의 전기장의 영향을 아예 없애기 위해서 금속 방막을 씌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측정기가 외부의 전기장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차단하기 위한 것인데, 이런 것도 이 금속 방막이 정전 차폐를 해주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자, 밑에 4번도 한번 볼까요? 전기장을 인가했을 때 중성이었던 유전체 내에서 전자 또 핵 간의 위치 변화에 따라 한쪽은 플러스 극, 한쪽은 마이너스 극으로 이렇게 분극이 정렬하게 되는 현상, 이것을 우리 유전 분극이라고 합니다. 네, 유전 분극이라고 합니다. 그림을 한번 보면 한쪽은 지금 플러스 극으로 마이너스 극으로 전기장을 인가한 상태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전기장을 인가했더니 처음에는 중성이었던 물체가 플러스 극과 가까운 곳에는 마이너스들이 지금 정렬이 되어 있고, 마이너스 극에는 플러스 극이 이렇게 정렬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분극이 정렬이 되어서 일정 패턴을 가지고 있는 현상을 우리 유전 분극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문제로 한번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4에서 5페이지에 핵심 유형 문제 한번 볼까요? 정전기 발생 방지책에 대해 나열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답이 어떤 것일까요? 읽어볼까요? 접지 및 보호 장구를 착용한다. 맞는 말이죠. 또 대전 방지책을 사용한다. 대전을 방지한다고 했으니까 어쨌든 정전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것이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근데 3번을 한번 볼까요? 습도를 20% 이하로 하여 건조함을 유지한다? 자,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건조한 상태에선 정전기가 더 많이 일어나죠. 아주 건조한 겨울철에 옷을 벗을 때마다 따끔따끔하게 정전기가 발생되는 것처럼 건조한 상태에선 정전기 발생 방지하는 거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적당한 습도를 유지해줘야 된다라고 써야겠죠. 그래서 습도를 유지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어야 하기 때문에 3번이 틀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배관 내 액체 흐름 속도를 제한한다. 이 말에서 학생들이 많이 헷갈려 할 수 있는데요. 배관은 아주 작은 호스로 되어 있죠. 이 호스에 물들이 이렇게 빠져나가면서 물 입자들이 작은 분출구에서 이렇게 빠져나가면서 마찰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물과 호스 사이에 발생하는 마찰에 의해서 이때도 정전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번은 동그라미가 되겠습니다.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2022년 제2회 105쪽, 501쪽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7번. 대전에 의해 물체가 띠고 있는 전기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대전에 의해 전기적 성질을 띠고 있는 물체를 우리 대전체라고 했었죠. 그래서 답은 3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인가요? 네, 마지막이네요. 2022년 제3회 513쪽 기출문제 4번 한번 보겠습니다. 정전기가 발생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1번. 서로 붙어있는 물체가 떨어지는 경우, 그러니까 붙어있던 물체를 서로 떨어뜨리게 되는 경우는 우리 박리대전이라고 합니다. 박리, 얇은 막을 떼어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박리대전은 발생하는 경우가 맞게 되겠고요. 2번, 두 개의 서로 다른 물체를 접촉 또는 분리하는 경우, 우리 이런 것을 접촉대전이라고 합니다. 다음 3번, 분체류, 액체류, 기체류가 면적이 작은 계구부에서 분출되면서 마찰이 발생되는 경우, 우리 앞에서 얘기했던 내용이었죠? 그래서 이것은 분출대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 4번에 전원을 인가하여 어떤 회로적으로 전기가 흐를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경우에는 전기가 흐른다고 되어 있으니까 동전기가 되겠네요. 정전기에 해당되는 내용이 아닙니다. 답이 4번이죠. 정전기라는 것은 결국에는 어떤 물체와 물체를 접촉시키거나 마찰시키거나 분리시킨 경우에 발생하는 현상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잘 확인해서 문제를 풀면 답이 쉽게 4번이라고 나오는 문제였습니다. 자, 오늘 1강 전기의 본질과 정전기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 문제의 빈도수가 엄청 잦은 편은 아니지만 기본적인 문제들이 대부분 많이 나오고 읽으면 상식적으로 풀 수 있는 문제들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반복해서 본다기보다는 반드시 알고 가야 된다. 기본적인 거 체크하고 넘어가야 된다라고 공부하면 조금 더 방향에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 나오는 문제들은 다 맞춘다는 목표를 가지고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